경제신문을 읽어줘.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부동산, 신생아 대출 거래 전략에 맥이 될까? 이번 주 연 1%대 대출 출시. 첫날 접수 폭주의 사이트 마비. 매도 매수자 줄다리기 팽팽. 서울 아파트 거래 4개월째 급감. 신규 매수세 유입, 시장 기대감. 매물이 꽤 나오는 편인데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굳이 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네요.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까지 마련했지만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이 집주인은 조만간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5천만원가량 저렴하게 내놨다.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연장돼 매도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집주인의 매도 호가와 매수세의 희망 가격 차이가 커져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작년 12월 한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20건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4,000건을 넘은 뒤 4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가 조조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 최저선은 3.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금리가 더 내려가면 집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쉽게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가 시작되어 정부의 정책 대출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자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 프로그램이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6에서 3.3% 금리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음 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2억 내려도 안 팔려. 호황때 고가에 분양받았지만 3년 새 금리 치솟 후 집값 뚝뚝. 분양자들 잔금 낼 돈 없다. 매물 쌓이는데 거래는 없어. 작년 청약 오피스텔 절반 미달. 부동산 버블 붕괴 내가 우려. 다음 달에 입주하는데 잔금을 못 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싸게 내놓아도 거래가 안 돼요. 최근 화성 오산동 GTX 호재로 동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곳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원 매물이 내놔도 연락이 없다. 다 정리될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요즘 오피스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피스텔이다.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던지는 마피 매물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가지고 오피스텔 분양 시장은 살얼음 편이다. 건설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기도 대형 평수가 대거 미분양이 나면서 시행사가 계약 취소 물량을 할인 판매하다가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 유동성 문제로 건설사들이 줄조선했다며 이번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역전세나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서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 수도권 43%수. 전국 8% 늘어 62,000가구. 분양 늘고 특례대출 종료 영향. 고분양가 부담에 매수세 저조. 인허가 착공 급감. 공급난 예고.
국토교통부에서 12월 주택 통계를 낸 건데 꾸준히 감소하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들어섰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43%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한 것은 함께 특례보금 처리론 일반형 종료 이후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1031가구로 전월 대비 43% 급증했다. 미분양 주택을 줄이려고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옵션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향후 2, 3년 내 주택 공급 추이를 예상할 수 있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작년 12월 늘어난 모양새다. 작년 12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94,420가구로 전월 대비 359% 증가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양도중과 배제 연장과 종부세율 완화 등 집주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가격 조정이 힘들어져 거래가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ETF 약발 떨어진 비트코인 관련주 눈물 상장날 최고점 찍고 연일 뚝 나무 24% 빗썸 19% 폭락 반감기 효과도 의구심 증폭 코인 채굴 기업 가격 하락 지속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효과를 기대했던 비트코인 관련주가 ETF 승인 이후 연일 급락하고 있다. 특히 수혜주로 꼽힌 종목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8일 국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머비트 운용사 두나무 비상장 주식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승인을 받은 후 지난 11월 주가인 13만 1천원에 대비 24% 떨어진 9만 9천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더 큰 기대를 받았던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는 하락폭이 더 컸다. 비트코인 투자와 해지를 모두 할 수 있어 주목받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테슬라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다음 살얼음판 중국 증시 헝다 파산 악재까지 중국 부실 국영자산운용사 세고 국부펀드의 합병 계획 추진 비유통주 공매도 제한으로 국유기업 경영권 보호 강화 헝다그룹 관련주 거래 중단 홍콩 항생지수 상승 마감 중국 금융당국이 주요 투자자 공매도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수세에 몰린 중국 증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중화권 증시 전문가들은 섣부른 매수에 주의하라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 중국 경제내관인 부동산 침체 리스크와 관련해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이 청산 명령을 받는 일을 계기로 중국 주식 투매가 이어질 것을 의식한 당국이 미리 본토 증시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국내에서는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 연계지수 투자 손실 확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비유통주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주와 달리 중국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의 거래가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라기보다는 국유기업 경영권 방어와 외국 자본 경향을 제어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추 민심을 의식한 걸 넘어 외국인 투매가 국유기업 자본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풀이된다. 고용 소비 활활 미국 3월 금리 인하 불식 꺼져가네 작년 12월 구인 건수 903만 건, 일가 전망치보다 20만 건 높아. 소비 심리도 25개월 만에 최고, 일가 2분기 금리 내릴 듯. 구글, 페이팔, 세일즈포스 등 주요 기업 대규모 해고는 변수.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3월 기준금리 인하설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 속에서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증시 호황까지 겹쳐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닫히지 않는다. 31일 시장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장례 회의에서 금리 단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발표된 지표들도 양호하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소비 호주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 2%를 크게 웃도는 3.3%를 기록해 연간 성장률 기준 2.5%를 찍었다. 최근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예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올리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밀리고 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4월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52%로 한 달 전 11%보다 크게 올랐다. 도이치뱅크의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견조하지만 실제 산업계를 좁게 바라보면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글로벌 물류기업 UPS는 올해 매니저급 이상에서 1만 2천 명이 해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코어로즈 캐스 실러드 화학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5.4% 상승해 1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해 10월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기준금리를 총 0.75% 인하할 것이라고 계획한 바 있다. 베이비 스텝 기준으로 총 3차례 인하하겠다는 의미다.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